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인사드립니다. 화학의 효익쌤입니다. 우리 지난 두 영상에 이어서 문제 해결 세 번째 영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지금 의아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평소에 선생님이라면 깨끗한 어떤 문제지를 가지고 올 텐데 왜 이렇게 잉크가 표시되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영상 하나를 날려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잉크들이 잘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일지라도 정답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주기율표와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기본을 한번 다져보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수능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옳고 그른 것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 주기마다 같은 수의 원소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 주기마다 우리가 밑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주기에는 2개, 2주기에는 8개, 3주기 넘어서 4주기부터는 18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수의 원자가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첫 번째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족 원소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같은 족은 누구가 되겠어요?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 같은 것이고요.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세 번째, 주기율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죠.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네 번째, 2주기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는 2개이고 17쪽이기 때문에 끝번호를 따서 원자과 전자 수는 7개이다.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어떤 걸 표시하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1주기 1쪽인 수소와 그리고 18쪽을 반드시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1부를 보면 A와 G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A와 G는 같은 주기 원소인 게 눈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B와 C는 같은 족 원소이다. 그렇죠. 같은 세로 줄에 위치하고 있죠. E와 F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E와 F는 같은 세로줄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같은 겁니까? 그렇죠. 원자과 전자 수가 동일한 것이겠죠. G는 비활성 기체이다. G는 18쪽이기 때문에 18쪽이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ABC는 금속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금속 원소는 뭐 이렇게 알루미늄까지 우리가 금속 원소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쪽임에도 불구하고 수소는 비금속 원소이죠. 따라서 X. E는 지금 16쪽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6개이다. 네, 맞는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BD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BDE는 서로 지금 같은 주기에 놓여 있죠. 그렇다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서로 2개, 4개, 6개로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 성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자, 우리가 이러한 주기율표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하면 상당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감소하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 그러면은 무엇을 잃는 겁니까? 그렇죠. 전자 껍질 하나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감소한다 또는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거예요. 4번 원자과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 전자와 전자 간에 무엇이 생깁니까? 반발력이 생기죠. 따라서 반지름이 작아진다. 반지름은 커진다 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이 다 표시되어 있어서 참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같은 2주기에서 AD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원자 반지름이 큰 것과 이온 반지름이 큰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온 반지름이 작아졌다는 것은 그렇죠, 양이온이 되었다는 소리고요. 이온 반지름이 커졌다는 건 음이온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렇죠, AB는 금속 원소이고 CD는 비금속 원소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했듯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진다? 작아진다. 즉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녀석이 원자 번호가 제일 작겠고요. 두 번째로 큰 녀석이 그 다음, 세 번째로는 D, 네 번째로 C. 이렇게 A, B, D, C 순으로 원자 번호는 A, B, D, C 순으로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네, C이다. 맞는 소리고요. A와 B는 비금속 원소가 아니라 금속 원소가 되겠죠. 자, D는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이다. D는 지금 비금속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D가 C보다 이온 반지름이 큰 것은 전자 껍질수의 차이 때문이다. D와 C는 지금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이 주기 끝에 있는 누구와, 즉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등전자 이온 관계라고 서술했었습니다. 등전자 이온끼리는 전자 개수와 같다. 그래서 반발력에 대한 변인이 통제가 되겠죠. 따라서 누구 때문이다. 즉 전자 껍질 수가 아니라 핵 전하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X가 되겠어요.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따른 에너지를 이 1, 2, 3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1, 2, 3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하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반드시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였기 때문에 화살표 왼쪽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1은 어떤가요? 오른쪽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렇지 이온 에너지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먼저 봤었던 이 세 번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2와 E3는 왼쪽에 있으니 즉 이온화 에너지다 라고 알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중성 원자에서 한 개를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1 이온화 에너지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1가 양이온에서 전자를 하나 더 떼어내서 2가 양이온을 만드는 것은 무슨 이온 에너지다? 그렇죠. 제2 이온화 에너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응식을 보면 여기는 전자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붙여서 음이온을 만들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빠졌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이 에너지는 바로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E1은 이온 에너지이다. 그것이 아니라 전자 친화도라고 방금 이야기가 되었었죠. 두 번째, E2는 양의 값이다. 이온 에너지는 항상 양의 값이었고요. 그리고 E3는 E2보다, 즉 제2 이온 에너지는 제1 이온 에너지보다 무조건 증가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X, O, O 이런 순으로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6번입니다.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볼 때는 무엇을 보자? 그렇죠. 배수를 봐서 어디서 갑자기 증가했는지를 보면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거기서 보았을 때 A와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로 넘어갈 때, B는 2에서 3로 넘어갈 때 약 5배로 가장 크고요. C는 3에서 4로 넘어갈 때 한 4배 정도로 가장 크게 증가하죠. D의 경우에는 1에서 2로 갈 때 한 9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순차적 이온 에너지로부터 우리는 각각의 족번호를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A, B, C, D 순서대로 1, 2, 13 그리고 1족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죠.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를 모두 쓰시오. 누구와 누가 되겠습니까? A와 D가 되겠죠. 두 번째, 양이온이 가장 쉬운 원소. 이 말은 즉슨 무엇이다? 이온화 에너지가
제1이온 에너지가 가장 작은 최소값인 녀석을 찾아라 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진 녀석은 바로 419D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원소를 쓰시오.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그렇죠. 13족이 되겠죠. 따라서 C가 됩니다. 네 번째, C가 가장 안정한, 기체 상태 안정한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정한 양이온이 되려면 우리가 누구의 배치를 따라야 된다? 그렇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야 되겠죠. 13족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전자를 3개나 버려야 됩니다. 3개의 전자를 잃어내려면 우리가 제3이온 에너지까지를 감내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이온화 시킬 때 얼마? 그렇죠. 578이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를 이온화 시키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1817이 추가적으로도 필요한 거죠.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합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까지 가려면 2745 전체 킬로줄 퍼 몰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들의 합을 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암산을 잘하기 때문에 5140 킬로줄 퍼 몰이라고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4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정한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를 구해보라고 하는 유형은 조금 생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에너지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즉 합해주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뒤로 넘어와서 주기율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알고리즘 형태의 문제가 상당히 화학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속 원소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서 보았을 때 금속 원소인 것은 그렇죠. 리튬과 마그네슘이 있죠. 왜냐? 얘네들은 1족, 2족이기 때문에. 자, 산소는 몇 족입니까? 16족. 플로린과 염소는 17족이 되죠. 따라서 금속 원소인가? 예인 것은 리튬과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가? 한 개인 녀석은 바로 알칼리 금속인 리튬이 되겠죠. 자동적으로 나에는 마그네슘이 될 겁니다. 자, 가와 다에 해당하는 원소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다가 무엇인지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에 적혀 있는 것 중에서 같은 족인가 예 되어 있는 것은 플로린과 이제 염소가 될 것이고요. 아닌 것은 산소가 되겠습니다. 전자 껍질이 두 개인가, 즉 이주기인가를 물어보고 있죠. 이주기 원소가 바로 플로린, 그 다음에 아닌 것은 염소이기 때문에 가다에 해당되는 것은 정확하게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가다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어떤 느낌대로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때에는 이렇게 가나다란 말을 모두 구해보는 연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1쪽 1쪽과 18쪽 반드시 표시하라고 하였었습니다. 모두 만족하는 것을 골라라. 자, 그럼 첫 번째 비금속 원소이다. 그러면 금속을 배제하면 되겠죠. 누가 금속이었습니까? 그렇죠. 이 녀석이 금속이었죠. 따라서 A, B, C를 제외한 D, E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18쪽은 음이온이 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B는 제외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지는 않았었지만 수소의 경우에도 전자를 하나를 더 가지고 오면 1가 양이온, 즉 1 플러스라고 하는 핵전하가 전자를 두 개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는 것보다는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A 역시 음이온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자, 그럼 D, E 중에서 홀 전자수가 한 개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홀 전자수는 1, 0, 1, 2, 3, 210이라고 하는 이런 전자 배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따라서 홀 전자수가 한 개인 것은 2, 즉 5번이 되겠네요. 네, 8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아가는 것은 수소는 음이온이 되기 어렵구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상태 전자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2주기 그리고 2p-오비탈 전자수, 원자번호, 홀 전자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미지의 수 A, B, C, D를 모두 구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풀어야 될 어떤 요령 같은 게 있다면 첫 번째로 이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런 하나하나에서 어떤 원자까지만 가능하겠구나 하고 범위를 설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2주기인 것으로부터 리튬에서 네온까지겠구나. 그리고 최대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1s, 2s, 2p-오비탈 이렇게 세 가지만 채워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 전자수가 우리 10, 123, 210이라고 하는 비밀번호 방금 한번 외웠었죠? 홀 전자수가 3인 것은 그렇지 15족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의 전자 배치를 생각을 해보면 p-오비탈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어야 되죠. 2p에 3개까지 채워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원자 번호는 2 더하기 2 더하기 3, 즉 7번이 되고요. C, 이 p-오비탈이 있는 전자수 역시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원자 번호가 9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땡큐죠. 1s2, 2s2, 2p5 해서 우리는 전자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홀 전자수, 자 p-오비탈에서 3개에서 업, 다운 이렇게 채우면 홀 전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한 개만 나오게 되겠죠. 자, 마지막 G 원자에 대해서 2p-오비탈의 전자가 한 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2p-오비탈의 하나다. 자, 그러면 앞에 1s2와 2s2는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왜? 이것은 바닥 상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둘둘 하나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합해서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은 정답은 16이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런 전자배치를 쓰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다 보면 이런 과정이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스텝 2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주기이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보고 이게 무슨 원소구나 바로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온 반지름이 얘는 커졌구나 그리고 CD는 작아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온 반지름이 커진 쪽은 무슨 이온이다? 그렇지, 이온이고 여기로부터 비금속 원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CD는 어떤가요? 그렇죠, 양이온이기 때문에 금속 원소여야 하죠. 자, 그럼 3주기에서 금속, 비금속을 일단 나누어 보았고요.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원자 번호는 제일 작은 것이 D,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순서대로 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기를 보도록 하죠. 기억, A와 B는 비금속 원소이다. A와 B는 비금속. 네,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D가 아니라 A가 되었죠. 따라서 니은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C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은 것은 전자 껍질수 차이 때문이다. 전자 껍질수 차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온이었습니까? 그렇죠, 양이온이었죠. C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역시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C가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B로 바뀐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B는 이온이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와서 생기는 전자와 전자 간의 반발력, 전자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2, 3주기 원소의 원자 반지름과 유효액 전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유효액 전하는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유효액 전하는 우리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유효액 전하가 커지려면 그렇죠, 핵 전하가 증가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효액 전하가 감소하려면 다른 껍질 간 반발력이
증가하던가 또는 같은 껍질 간 반발력이 증가하던가 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닷껍반은 사실 전자 껍질수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갓껍반은 우리가 전자수, 같은 주기에서 전자수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 어떤 비율이 핵전화가 가장 크고 닷껍반, 그 다음에 같은 껍질간 반발력 이렇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즉 유효핵전화는 같은 주기 또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기만 하면 무조건 커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원자 반지름 그리고 유효핵전화 둘 중에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커질수록 어떻게 됐었습니까? 작아졌었죠. 그런데 유효액전화는 어땠어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졌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가가 원자 반지름 그리고 나가 유효 핵전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뒤쪽에 있는 원자 번호는 A에서 F로 갈수록 크다라는 것까지 읽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원자 반지름이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2주기 원소는 3개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2주기, 3주기의 구분점이 어딘지를 봐야 되겠죠. 원자 반지름이 갑자기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전자 껍질 수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A, B, C까지는 몇 주기? 원자 번호가 작기 때문에 2주기이고 DEF는 3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기 원소는 3개이다.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세 번째, 같은 주기에서 유효액전화가 큰 원소일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다.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액전화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다라는 설명은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원자 AB의 전자빛을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자리가 3개, 즉 원자가 전자가 총 5개가 있으니까 이 녀석은 질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의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가 6개 있으니까 산소, 즉 원자가 전자가 크기 때문에 여기가 8번, 7번이 되겠습니다. A가 B보다 작은 값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원자 번호가 작죠. 원자 번호가 작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이쪽이 클 것이고요. 그 다음 이온 에너지는 이온 에너지라든가 또는 유효액전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온 반지름입니다. 이온 반지름, 즉 전자가 들어오면 음이온이 되면 될수록 이온 반지름 커졌었죠. 같은 이온 반지름 중에서도 3가-와 2가-가 있을 때 누가 더 컸었습니까? 그렇죠. 음이온의 가수가 더 큰 N3가-가 훨씬 반지름이 클 것입니다. 전기음성도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크다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다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세 번째 이온 에너지. 우리가 경향성을 따지면 이온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져 있었죠. 하지만 이온 에너지 하면서 선생님이 두 가지 함정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쵸? 2에서 13쪽으로 또 15에서 16쪽으로 넘어갈 때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했었죠. 지금 보면 A는 15쪽, B는 16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N과 O 중에서 이온 에너지가 큰 것은 N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는 크게 고민할 거 없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는 게 되었었죠. 따라서 A가 즉 질소가 산소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은 전기음성도와 유효액전화.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온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복병으로 작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을 체크하고 아쉽게 틀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3번입니다.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두 개 체크하셔야 되고요. 가라에 해당하는 원소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가는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크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이온 에너지는 우리가 한시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18쪽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A가 가장 커야 되겠죠. 이 시점에서 가는 A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다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 무슨 무슨 이온이라는 거죠? 이온이라는 거죠. 이온이 되려면 무슨 원소다? 비금속 원소다. 따라서 나와 다는 무엇 또는 무엇이다? C 또는 E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다와 라는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즉 등전자 이온 관계라는 거죠. 등전자 이온 관계가 되려면 3주기 양이온과 그 다음에 2주기 음이온 또는 2주기 양이온과 1주기 양이온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음이온이 될 비금속 원소는 3주기 양이온이 될 금속 원소보다 주기가 하나 작았어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도 명확하게 D와 C의 관계라고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는 C, 라는 E가 되는 것을 라는 E가 아니라 D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와 다는 C 또는 E가 되었었는데 다와 라는 C 또는 D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가 C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자동으로 E가 될 것이고요. 라는 D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리를 다시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첫 번째, 가는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 쪽에 있는 A를 첫 번째로 꽂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와 다에서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것은 비금속 원소, 즉 C와 E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와 라는 등전자 이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음이온이 될 비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보다 반드시 주기가 작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C와 D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위에서 다는 C 또는 E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는 반드시 C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구성을 알 수 있었겠지만 보기 구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입니다.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나타냈다. 3주기이고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이다. 그럼 일단 어디서 어디로 갈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지를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아니라 B 같은 경우 여기서 여기로 할 때 5배 정도나 증가하네요. 자, 그럼 A는 1족이고 B는 2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주기에서 1족인 녀석은 나트륨이고 B는 마그네슘이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기억에서 A는 B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 B의 안정한 이온 전자 배치는 1s2, es2, ep6까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3주기, 2주기이기 때문에 3s2까지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이 두 전자를 이온화시키겠죠. 따라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하는 EP6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A는 B보다 원자 반지름이 작다. A는 B보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훨씬 커야 되겠죠. 왜냐? 족번호가 작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기본을 다지는 14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잘 되나요? 여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한다면 무리해서 뒤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를 돌려보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유형 분석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없네요. 자, 그러면 원소 AD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원자과 전자수가 크려면
족번호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C가 A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A와 C는 지금 같은 족이잖아. 동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C와 A가 서로 같다.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 D가 C보다 크다. 같은 주기에서 무조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G스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D가 C보다 크다라는 건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B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환 이온이 될 때 2-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정환 이온이 되려면 옥텟 규칙, 즉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야 되겠죠. 그러려면 전자를 2개 얻는 이가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2, 3주기 원소에 대해서 이온 결합 화합물 AD와 BC를 만들 때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A와 D의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온과 같다, 즉 무슨 배치이다? 그렇죠. 등전자 이온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온 반지름을 보았을 때 등전자 이온 관계에서 이온 반지름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커진다는 것이다. 즉 유효액전화, 즉 원자 번호가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온 반지름이 작은 A와 B가 몇 주기? 3주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와 D는 2주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왜 3주기와 2주기를 굳이 두 개씩으로 나누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온 결합 화합물을 AD와 BC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온 결합 화합물은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다? 지금 갑자기 펜이 인식이 안 되는데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AD 중에 하나는 금속, 하나는 비금속, 그리고 BC도 둘 중에 하나는 금속, 비금속이어야 하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 오류가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까지 좀 지워져 있는데, A, B, C, D 중에서 AB가 반지름이 작으니까 선생님이 2주기, 반지름이 작으니까 3주기, 그리고 CD는 반지름이 크니까 2주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다 끊긴 것이죠. 지금 위에서 보면 이온 결합 화합물은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결합입니다. 그러면 지금 A, D, B, C 이렇게 따로 나와 있다는 것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각각 2개씩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3주기 원소, 양이온이 되는 금속 원소가 2개, 그리고 CD, 비금속 원소가 되는 2주기 원소가 이렇게 2개씩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았을 때 AD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AD 중에서 이 앞에 있는 이 A가 금속,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은 비금속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BC 중에서 앞에 있는 B가 금속, 그리고 뒤에 있는 C가 비금속이 될 것입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죠. B는 2주기 원소이다. 2주기 원소가 아니라 3주기 원소가 되겠죠. 자, 전기음성도는 D가 가장 크다. 전기음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시로 갈수록 점점 커졌었죠. 한시로 갈수록 커지려면 일단 2주기가 되어야 됩니다. 2주기가 된 이후에 이온 반지름이 어때야 돼요? 비교적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D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원자 반지름은 D가 C보다 크다. 원자 반지름은 D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온 반지름도 지금 C가 D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인즉슨 원자 번호가 C가 훨씬 더 작다라는 겁니다. 왜냐? 전자가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타내면 C가 D보다 원자 번호가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D가 C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그렇죠.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4번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자는 C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온 에너지가 C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훨씬 커야 되겠죠.
가장 큰 원자가 되겠고요. 5번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를 따졌을 때 홀전자 수가 가장 많은 원자는 A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따져 보려면 하나를 더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홀전자 수가 많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홀전자의 비밀번호를 딱 이렇게 써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온 반지름이 제일 작은 3죽에 있는 AB의 경우에는 끼케봐야 이 정도. 그러니까 홀전자 수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러려면 홀전자 수가 많기 위해서는 비금속 원소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럼 이 중에서 원자 번호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유리하겠죠? 따라서 홀전자 수가 가장 많은 원자는 A가 아니라 C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처럼 지금 이렇게 나누어 놓고 풀어도 되지만 여기서 더 해서 여기까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 번호가 누가 가장 클 것인가. 그렇게 해서 2주기에서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C가, 그 다음에 D, 그리고 여기서 한번 주기가 바뀌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순서대로 원자 번호가 점점 커지겠구나,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 3번, 4번 두 개의 문제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까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쯤에서 스트레칭 한번 쭉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연속이다. 좋은 힌트고요. 2, 3주기이다. 그리고 제1, 2, 3 이온 에너지를 나타냈는데 원자 번호 순서가 아니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로부터 얘가 몇 쪽이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 A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이니까 이 녀석이 2족이구나 알 수 있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로 넘어갈 때 갑자기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얘는 1족.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D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증가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 녀석도 1족인가요? 지금 B와 C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애매하게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가 갑자기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려면 그래도 적어도 A와 D 정도의 어떤 사이즈는 보여주어야 되는데, 뭔가 이 제3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B와 C가 제3 이온 에너지까지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13족이거나 하나는 다른 원자 번호 연속인 2주기 원소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1 이온 에너지를 좀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쪽에서 2쪽으로 넘어갈 때 잠시 좀 증가했다가 13쪽으로 내려갈 때 어때야 됩니까? 그렇죠. 2에서 13으로 갈 때 한번 감소를 해 주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라는 B인 녀석이 13족이겠구나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가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14족이거나 또는 어때야 됩니까? 그렇죠. 2주기인 18족이 되어야 되겠죠. 문제에서 보았을 때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C의 경우에는 14족이라기보다는 2주기 18쪽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D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 A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EA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양이온, 즉 몇가 양이온이다? 2족이기 때문에 2가 양이온이 되어야 되겠죠.
이가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몇 개 버려야 됩니까? 그렇죠. 2번 버려야 되죠. 즉 제1이온화 에너지와 제2이온 에너지를 2번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EA이다 라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EA보다 훨씬 더 많은 EA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원자 A가 D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유효 핵전하는 A가 D보다 크다. 우리가 유효 핵전하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됐었습니까? 증가했었죠. A의 경우에는 2족이고 D의 경우는 1족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3주기 원소는 3가지이다. 네, 지금 A와 B, D 이렇게 총 3가지가 되죠. 따라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4번 그림은 지금 2주기 원소 AE에 대한 전기 음성도와 바닥 상태에서의 홀 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홀 전자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러한 비밀번호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홀 전자 수가 3개인 어떤 그런 녀석들은 벌써 T가 탁탁 나죠. 누구인지.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기 전에 우리는 ABCD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T는 홀 전자 수가 3개인 이 D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1s2, 2s2, 2p3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질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홀 전자 수가 2개가 되려면 1s2, 2s2, 2p2가 되거나 2p4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로축 전기음성도가 더 큰 것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더 큰 E가 1s2, 2s2, 2p4 즉 산소가 될 것이고요. C는 1s2, 2s2, 2p2인 정말 C 탄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홀 전자 수가 한 개인 녀석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하는데요. 그 이전에 0개인 녀석을 봅시다. 홀 전자 수가 0인 녀석은 우리가 2족과 18족이 있는데 우리가 전기음성도는 몇 족까지? 17족까지만 따졌었죠. 따라서 B는 4번 베릴륨 즉 1s2, 2s2의 전자 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릴륨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은 녀석을 골라야 하는데 같은 주기에서 전기음성도가 작으려면 그렇죠. 원자 번호가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A는 3번인 리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속 원소는 2가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금속 원소는 1족과 2족이 되겠죠. 따라서 A, B 이기 때문에 2가지가 맞습니다. 두 번째,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액 전하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는 게 맞죠. 따라서 니은 역시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디귿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DY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는 D인 순간부터 어때요? 1s, 2s, 2p의 오비탈을 모두 다 채우게 되죠. 즉 훈트 규칙에 따라서 D와 E는 모두 5개로 동일하게 오비탈 수를 채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것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오비탈의 수인지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전자의 수인지를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주기율과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기본 문제를 풀어보았고 그리고 수능에 준하는 유형을 분석까지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수업 시간 했던 것보다 쉬운 것도 있지만 충분히 어려운 것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연습을 추석 기간에 해와서 추석 이후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질문도 해주시고요. 아, 나는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하는 사람들은 밑에 댓글에다가 질문을 남겨주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 잘 보내고 우리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